안녕하세요. 우석주입니다. 오늘 다룬 내용은 비트코인 정말 1억 되는 거야? 나도 빨리 비트코인 살까? 라는 내용입니다. 부제를 다뤄봤습니다. 부제는 지금이라도 도망가는 것이 최선이다 입니다. 핵심 요약은 첫 번째 비트코인은 왜 오를까입니다. 두 번째는 1억 또는 영원 어느 쪽일까? 세 번째는 탈중앙화 기능입니다. 네 번째는 통화 팽창과 신용 하락, 인플레이션 관련 내용입니다. 다섯 번째는 비트코인은 탈중앙화된 새로운 기축 통화가 가능할 것인가 라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왜 오르는 거야? 정말 1비트코인에 1억 현실이 될까요? 여기에 대한 본인의 생각은 1억이 갈 수도 영원히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기에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는 거죠. 1억이 갈 수 있으려면 G7 국가의 화폐가 모두 부도가 나면 1억이 갈 수 있다라고 본인은 생각이 됩니다. 전제 두 번째는 전제 첫 번째가 아니라면 영원히 된다는 것입니다. 시간은 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같이 급격하게 오르는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을 보면 내일이라도 1억을 찍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1억이 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일시적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일까요? 누군가 코인 가격을 가지고 장난을 심하게 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코인 가격 상승으로 누가 이익을 볼까요? 이익을 보는 집단은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조직적으로 말입니다. 범죄 조직과 테러 조직, 그리고 투기 조직, 코인 작전 조직이 대표적인 이익 집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코인 가격 상승을 보면서 누구나 이익을 볼 수 있다라는 착각에 빠져 있는 동안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범죄 조직과 테러 조직은 그 수익을 통해서 나쁜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계속 가격 상승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계속 가격이 오르고 있으니 비트코인이 정말 새로운 세계의 새로운 통화로 인정받을 수 있을 거라는 환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유명인들도 SNS와 방송을 통해 그것이 곧 현실이 될 거라는 착각을 각인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실시간으로 가격은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죠. 그러면 유명인들의 이야기는 믿음이 되고 현실이 됩니다. 유명인들은 직접적으로 코인을 사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미지만 전달하고 빠집니다. 나중에 그 유명인들에게 왜 그것이 가능할 거라고 사람들을 유혹하고 그 코인을 사게 만들었느냐고 말했을 때 그들은 나는 그런 적이 없고 이러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그것이 가능할 거라는 이 생각이 들었다라는 식으로 말할 확률이 높습니다. 또한 그것이 범죄가 아닌 이상 그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도 없습니다. 모두 개인 스스로가 투자를 했고 거기에 대한 대가는 모두 개인이 져야 되는 현실만이 있을 뿐입니다. 탈중앙화
라는 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실질적으로 비트코인이라든지 알트코인의 상승을 얘기할 때 탈중앙화를 굉장히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탈중앙화는 가능한 내용일까요? G7 국가의 화폐 시스템이 붕괴된다라고 한다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G7 국가의 화폐 시스템이 먼저 붕괴되어야 합니다. 또한 탈중앙화가 진행되고 있는 코인도 있고 현재 많은 기업들이 탈중앙화를 시도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탈중앙화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고 그것이 반영된 코인도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기업들이 탈중앙화를 시도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러나 시도하고 있다라고 해서 탈중앙화가 정착되고 그것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탈중앙화는 마치 게임머니 또는 기업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업 신용화폐의 개념과도 매우 유사합니다. 결국 기업이라는 중앙화된 결제 시스템에 변형된 모습일 뿐 국가가 운영하는 화폐 시스템을 대체하는 수준의 완전한 탈중앙화는 신기루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또 누군가는 이런 질문을 합니다. G7의 통화 팽창으로 기존 화폐의 신용 하락 및 인플레이션이 급격히 증가하면 비트코인 같은 대체 통화가 기존의 화폐를 대체할 수 있을 것이고 결국에 탈중앙화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부분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비트코인이 과연 통화인가라는 그 부분부터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비트코인을 통화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옛날에 암호통화라는 암호화폐라는 그런 명칭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마치 비트코인이나 알트코인이 화폐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많은 국가들은 암호자산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암호화폐라는 명칭은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기존의 화폐라는 명칭을 들어보거나 암호화폐에 익숙한 많은 사람들이 마치 비트코인이나 알트코인이 기존 화폐를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현대화폐 이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축통화는 아무리 많은 통화를 발행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MMT, 현대화폐 이론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G7 국가들이 통화를 다량으로 발행함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신용 하락과 인플레이션 문제가 지금 암호화폐의 엄청난 금액 상승을 유발하고 있는 부분도 어느 정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현대화폐 이론처럼 통화 팽창으로 인해 신용 하락 및 인플레이션 상승이 매우 급격하게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본다면 비트코인이 기존 화폐를 대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엄청난 착각일 뿐입니다. 왜 착각이라고 말하는가? 기존 화폐에 문제가 있으면 다른 화폐로 대체가 될 수도 있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 아닌가? 역사적으로도 그런 일은
많이 있었고, 특히 디지털 시대가 되면서 비트코인은 충분히 기존 화폐를 대체 또는 해칭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존 화폐의 통합 팽창으로 신용이 하락되고 그로 인해 인플레이션 위험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누구도 이 부분을 부정할 수 없고 많은 경제학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또한 알트코인이나 비트코인의 상승이 당연하고 이 부분은 대세일 수밖에 없고 심하게는 기존 화폐를 대체할 수 있는 능력이 비트코인에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베이스에는 이 부분이 깔려 있습니다. 많은 대중들은 이 부분에 집중하기 시작됐고 그로 인해서 기존 화폐에 대해서 뭔가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신용이 상승 또는 하락할 요인이 전무하다라는 것이 비트코인의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사람들은 기존 화폐의 통합 팽창으로 인해서 신용 하락하고 인플레이션 위험이 상승한다라는 부분에 집중하면서도 비트코인이 신용성이 없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간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부여된 신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단지 발행 가능한 수량이 한정되어 있다라고 신용이 상승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그런 식으로 따진다면 다른 코인을 만들어서 수량은 정확히 100만 개라고 특정하면 그 코인도 신용이 상승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신용은 약속을 기반으로 하고 약속의 이행을 전제로 해야 합니다. 신뢰를 바탕으로 생성되는 무형의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비트코인은 신용 자체가 없다라고 보아야 합니다. 앞으로 왜 비트코인이 신용이 없고 비트코인의 미래가 0으로 수렴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다양한 내용으로 영상을 제작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